자, 이것은 1973년에 발굴된 황남대총 남분의 발굴조사 보고서인데 이 무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 및 물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무덤의 구조를 보면은 이 시신을 안치하는 주곽 그리고 부장품을 넣는 이 부곽이 있고 또 그 위로 이 커다란 나무곽을 방처럼 만들어서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쌓고 다시 흙을 덮어서 커다란 봉분을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에 필요했던 그 돌의 양이 15톤 덤프트럭으로 140대분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이 봉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 흙의 물량이 15톤 덤프트럭으로 2648대 분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원이 약 37,000명, 하루에 300명씩 작업한 것으로 계산을 해도 전체 기간이 121일, 약 넉 달 정도가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죠. 이 무덤 안에 들어간 이 유물의 양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 금으로 만든 장신구류, 그리고 무기류, 또 농기구와 토기류 등 모두 23,000여 점에 달합니다. 이 무덤에 들어갈 유물을 만드는 것도 이 봉분을 조성한 것 이상의 인원과 물량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덤 하나 만드는 일이 아마도 국가적인 대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무덤이 경주에서만 만들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거대한 무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는 금관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금동관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금동관은 구리에 금도금을 한 것으로서 이 재질면에서는 금관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지만 그 모양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금동관 역시 지배자의 상징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동관이 경주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걸까요?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나지막한 구릉 위에 수천여 개의 무덤이 모여 있다. 이 가운데 경주의 무덤에 버금가는 거대한 무덤들도 보이는데 이것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지배자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금동관이 하나 출토됐다. 신라 금관과 비슷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금동관과 함께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새날개 모양의 관식, 은으로 된 허리띠, 금동으로 만든 신발, 그리고 지배자의 상징인 환두대도 등 경주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경주와 지방, 특히 지방이라고 했을 때는 대구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안동 지역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쪽은. 그렇지만 그쪽에서 보면은 순금제관이 경주에서 나온다 했을 때 똑같은 모양의 비록 재질이 다른 금동관이 다른 지방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허리띠가 있다면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재질적으로 금동이라든지 은으로 만든 것이 지방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경주에서 동일한 그 공인 집단에 의해 가지고 규범화된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방에 하나씩 나눠준 것이 아닌가. 경주에서는 왜 지방에 금동관을 나눠준 것일까? 이곳 임당은 당시 경주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삼국사기에는 임당에는 일찍이 압독국이라는 독립국이 있었는데 일성왕 때 신라가 압독국을 평정했다고 기록돼 있다.
4세기 중엽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산의 압독 또는 암양 세력은 완전한 독자 세력이었는데 이 이후에는 경주 세력에게 포섭이 됩니다. 포섭이 되는데 완전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기반을 해체당한 상태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의 부분은 자립적인 그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독자적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다른 정치 세력과 그 교섭을 한다거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외교권, 군사권은 경주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행사해야만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독립 세력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덤의 내부 구조를 그대로 복원해서 전시해놓고 있는 임당 고분 전시관. 내부를 살펴보면 무덤의 주인공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무덤은 주인공이 묻힌 주곽과 유물을 부장한 부곽이 따로 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사람의 두개골을 비롯해 여러 구의 인골이 발견됐다. 주곽에서는 무덤의 주인공 외에 여자의 인골 2구가 발견됐다. 그리고 유물을 넣어두는 부곽에서는 성인 남자의 인골 2구가 발견됐다. 그것은 순장의 흔적이었다. 이런 무덤이 우리가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계급에 따라서 무덤의 크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커다란 고분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작은 무덤을 만든 사람들, 아주 작은 무덤을 만든 사람들, 이렇게 크게 우리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커다란 무덤을 만든 사람들의 무덤 속에만 그때만 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 순장할 수 있었던 강력한 권력. 금동관의 주인공은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동관은 경산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경주 일대에만 세력을 가지고 있던 신라가 4세기경부터 영토를 확장하면서 새로이 편입한 곳이다. 금동관을 지급했던 시기는 신라의 영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력한 그 수장청, 지배 세력을 이용해서 지방 지배를 해나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흔히 간접 지배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접 지배하던 그런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했던 것이 바로 금동관의 지급이었다 하겠습니다. 금동관은 신라가 지역의 독립 세력들을 자국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면서 여전히 그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자들에게 종속관계를 다짐하기 위해 하사했던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김씨 왕족은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순금으로 만든 금관을 무덤 속에 넣었던 것이다. 금관과 금동관은 6세기 중엽에 접어들면서